그러면 혹시 오늘 좀 어떤 걸 기대하고 오셨을까요?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세계시민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특정돼 있거나 저희는 모두 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서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좀 생각하면 좋을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나시르마 사람들을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시르마 사람들. 아메리카 대륙에는 나시르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억을 복귀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 사람들의 국가는 논니소라는 한 영웅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리고 나시르마 사람들은 이 국왕보가 매우 철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을에 수반되는 행위는 이방인이 보기에는 좀 다소 충격적으로 보일 정도로 좀 역겹다, 이렇게 기술돼 있고요. 나시르마 사람들은 작은 돼지털 뭉치를 특별한 마술 가루와 함께 입안에 넣은 다음에 극도로 형식화된 일련의 동작으로 털뭉치를 움직인다고 하죠. 그리고 매일 행하는 구강의례와 더불어서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신령한 이베 사나이라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해요. 이 주술사는 여러 개의 송곳과 침, 막대, 바늘로 이루어진 도구 세트를 가지고 있고, 주술사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입속에 살고 있는 악마를 쫓아내는, 그건 또 엄청난 고통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나시르마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낯서신가요? 어떠세요? 좀 느낀 감정 같은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생각이나? 혹시 나시르마 사람들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힌트를 드렸을 때? 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나 했었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메리칸이더라고요. 나시르마이잖아요. 1950년대에 실제 미국 사람들을 그냥 기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앞에서 이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 원시 부족 같은 사람들을 기술한 얘기인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물론 제가 의도적으로 이 사진을 좀 넣은 것도 있는데, 뭔가 좀 이질적이고 그냥 다르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되게 발전하지 않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같고, 뭔가 좀 더 이게 열등한 그런 느낌까지도 드는 약간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메리칸이고, 논리소를 거꾸로 하면은 워싱턴이고요.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고, 이 국왕보라는 거는 양치질을 얘기하는 거였고, 신령한 입의 사나이는 치과의사, 이거 여러 개의 송곳과 침을 가지고 치아 치료를 하죠.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문화는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그냥 당연히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되게 이방인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일까라는 거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한번 그런 인식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건 없었을까라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문화인류학이라는 해서 제일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실제로 이분이 실제로 썼던 내용인데, 문화인류학자 호레스 마이너라는 분인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인류 보편적이라고 여겼던 생활 양식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원시 부족을 보면서 미개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미개하다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문화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뭐가 더 우위에 있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다르다라는, 그리고 다양하고 다르고, 그리고 그 사회와 문화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지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게 문화 상대주의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계가 너무, 사실은 세계라고 해봤자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어떨 때 그런 걸 느끼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재난 같은 게 크게 발생을 했을 때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은 와서 이제 영어로도 달리고 일본어로도 달리고 추모하는 댓글 같은 것들이 막 달리고, 그걸 번역 한 번만 눌렀을 때 어떤 내용인지 다 손쉽게 알 수 있을 때 이제 이 정도로 가까운 뭔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나라에 가도 번역기만 되면은 다 소통할 수 있는 정도가 됐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문화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모든 문화는 절대적으로 우등하거나 열등한 게 없으며 전부 상대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개념 자체는 좀 되게 당연히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가지는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뭔가 이럴 것 같다라는 인식 같은 거는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문화 가정을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 때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여름이었고 원래는 제 꿈이 다큐멘터리 PD였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한 호흡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1년 이상 한번 막 찍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막 꿈이었는데, 다문화 가정을 취재를 하면서 이게 약간 영상 공모전이어가지고 제출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파키스탄에서 오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안산에,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갔을 때 다문화를 주제로 하니까 뭔가 어떤 생각을 초기에 했냐면 약간 다문화 가정이 가진 문제라든지 뭔가 해결해 줘야 할 지점이라든지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처음에 많이 생각하고, 가서도 이제 계속 문제점이 뭘까,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힘듦은 뭘까, 막 이런 것들에 되게 집중을 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예요. 계속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나. 근데 생각보다 그냥 별로 그런 게 보이지 않을 때도 훨씬 많고, 왜냐하면 긴 호흡으로 계속 한 달 반 동안 안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바라봤었거든요. 이게 새 딸인데 지금은 엄청 많이 컸을 거예요. 너무 귀여운 새 자녀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 해맑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제 안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구도 배우고 같이 놀이터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실제로 좀 문화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보이긴 했었어요. 약간 예를 들면은 이슬람 종교를 이제 믿는 가족이어가지고 뭐 신체를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그게 초등학교 딸인데 가장 장녀가 이제 학교에서 뭐 수영을 간다 이랬을 때 이제 수영복 같은 걸 입어야 되는데 어떤 수영복을 입을지에 대한 거 가지고 너무 고민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 펼쳐지기도 하고, 할랄 음식이라는 말 아시나요 혹시? 네, 이슬람에서는 이제 어떤 아무거나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를 거친 재료로 만든 음식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먹을 때 이제 좀 그런 부분을 고를 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라든지, 이제 일정 시간에 기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담다가 처음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같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 들기 시작했던 생각이, 그때만 해도 사실은 2000년대 초반이어서 지금처럼 막 외국인이 되게 많고 자연스럽고 막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안산에는 엄청 많았어요. 안산시 원곡동이었는데 그때 느꼈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냥 똑같이 다르지 않구나. 그냥 그리고 그 문화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를 진짜 계속 매일 마주하면서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뭔가 왜 이 사람들을 한국식으로 바꾸고 지원하려는 것만 생각을 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혀 진짜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이 파키스탄의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준다면 뭔가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훨씬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상징적으로 좀 담을 수 있었던 장면이 이 밥상이었거든요. 그냥 이 밥상에는 뭐 한국에 산다고 해서 찌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찌개를 먹고 싶은 사람은 찌개를 먹고 그리고 이 로띠라는 빵인데 이걸 구워서 이제 같이 먹는 한 밥상 안에 이제 로띠와 된장찌개, 뭐 청국장 이런 것들이 같이 놓여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주제가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 사람들이 역시나 이런 걸 힘들어하고 있고 막 이런 걸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연히 들어왔던 장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코란과 이제 영안사전, 한국사전 같은 것들이 막 같이 놓여 있고 그냥 같이 그냥 이 문화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리고 그 맥락에서 우리도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좀 같이 그러면 좀 더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제목을 다문화 부자 가족이라고 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화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여서 이 아이들은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좋다라는 거고 뭔가 그런 시선, 우려의 시선, 뭐 도와줘야 될 대상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고유한 것, 틀린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다른 걸로 그냥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어떤 모습일까 막 이런 것들도 좀 체험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인 척하면서 한번 우리나라 관광을 한번 다녀봤어요. 서울 시내를 직접 다 돌아보면서 이게 캐리어도 끌고 그리고 중국인 2명과 같이 실제로 중국인인 것처럼 하면서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택시를 타고 그들이 다닌다라고 하는 장소들을 막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서울 관광을 한번 다 다녀본 거죠. 어땠을까요? 그들의 시선에서 따라가는 서울은 좀 친절한 도시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들이 실제로 가는 곳과 그런 것들을 다 따라다녀 봤을 때 어떤 여행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바가지로 유명한 시장 같은 것들이 관광객이 엄청 많은데 광장시장이라고 해서 순대가 10,000원어치거든요 이게 대짜를 시켰어요. 10,000원어치고 뭐 이제 간이랑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지고 순대 개수를 세어봤는데 14개였습니다. 14개에 10,000원 어떤가요? 이거 제가 설문조사 해봤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 2,260명한테 이 가격 내고 먹을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96%가 이 가격에 이 양이면 먹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만두도 6개밖에 나오지 않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것 중에 좀 근데 또 더 약간 기분이 상했던 일이 뭐였냐면 이 중국인 분이 영어로 이제 떡볶이가 너무 매워서 물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가게에서 번역기로 이제 물어봤는데 주인이 태연하게 이제 생수 한 통을 새 거를 그냥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1,000원이 이거 1,000원이니까 가격 사서 먹으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 테이블에는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오니까 외국인 관객이랑 한국인이랑 같이 왔을 때는 태도가 달라져서 한국인이 물 마시려고 하니까 컵 좀 주세요 하니까 컵 주고 이 공짜로 마실 수 있는, 그냥 외국인 관광객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생수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두가 물론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 관광객 입장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중에 혹시나 이걸 알았다면 어떤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 같은 것들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글로 어떻게 하면 이걸 서로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그때 처음 했던 게 체험이 휠체어를 직접 타보는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소수자가 직접 되어본 거죠. 사실은 걸어다니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 혹시 휠체어 타보신 분 있나요? 잠깐이라도? 네. 몇 분 계시네요. 어떠셨나요? 휠체어 타보시니까. 네. 그 전에 알지 못하는 아마 불편함 같은 게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정말 많더라고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깎여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지하로만 되어 있거나 계단으로만 되어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없고 에스컬레이터로만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대형마트로 지하철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 앞으로 갔더니 휠체어를 위한 통로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당황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길을 건너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야 했던 기억들이나, 버스 정류장 안내판 같은 경우는 시선에 맞춰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비장애인의 눈높이에 당연하게 맞춰져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느끼는 기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좀 사실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사회에서 나는 다니는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게, 그냥 어쨌든 그냥 좀 자연스럽게 배제되어 있는 느낌, 그냥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몰랐을 때는 그냥 너무 불편함이 전혀 없는 세상이었는데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는 정말 많이 봤어요. 시사랭킹 1, 2위에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방법을 바꿔보니까 좀 되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체험이라는 방식을 그때부터 막 하기 시작했던, 방법, 길 옆에 다른 길이 하나 정도는 더 있다. 10년 있다가 또 체험을 했거든요. 휠체어 타는 체험을 또 했는데 어땠을까요? 많이 바뀌었을까요? 10년 사이에? 진짜 많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똑같은데 저상버스의 휠체어 고정좌석이 조금 나아져 있는 정도, 그런 것과 나머지는 뭐 화장실 찾기 너무 어렵고 거의 뭐 방광 터지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 찾다가. 근데 1시간 만에 장애인 화장실을 겨우 찾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왜 문이 안 열리지? 하고 이제 당황해서, 진짜 거의 일어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 관리실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열린 버튼과 닫힌 버튼을 동시에 누르시면 화장실이 열린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눌렀더니 진짜 열리는 거예요. 무슨 보물 창고처럼 만들어 놨다. 단골 가게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거의 80%가 넘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다 바라보고 가만히 되는 게 이제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거든요. 보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걸음이 너무 느리신 거예요. 천천히 오시길래 이거 아무래도 횡단보도 신호 안에 다 못 건너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 같으면 그냥 앞에서 건너고 다 건너갔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건너갔는데 뒤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건너갔어요. 역시나 빨간불로 바뀌더라고요.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제주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빨간불로 바뀌어서
할머님께서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사망하신 사고도 있었습니다. 가만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의 속도가 횡단보도가 초록불이 켜지는 시간이 이분의 속도가 가만히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는 배제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노인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80세로 나이를 설정을 해서 37살에 이제 노인 체험을 했는데, 분장을 일단 하고 압박하는 그 장비, 체험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 관절, 모든 관절을 다 압박을 해서 그냥 걷는 것도 진짜 노인처럼 걷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아직도 그 잊혀지지 않는 그 초록색 장비, 막 관절마다 다 고정시켜가지고 진짜 그러고 걸어 다니니까 진짜 노인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자리 양보도 막 받고 했는데, 알게 됐던 것들이 뭐였냐면, 계단이 오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과, 계단은 그냥, 저는 계단 오르고 운동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사실 이런 거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팡이는 너무 소중한 도구이고 계단이 너무 많다라는 것과, 홍대에 갔는데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뭐였냐면, 벤치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없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게 왜냐면은 오래 걸어 다니다 보면은 좀 앉아서 쉬고 싶은데, 여기는 벤치가 정말 없더라고요. 진짜 많이 없어가지고 의자 어디 있지 계속 이러면서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나고, 그냥 왜 여기에 많이 모여 계신지 좀 알 것 같았어요. 종로상가, 탁골공원 이런 데 많이 가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냥 친숙한 곳, 그리고 더 이렇게 비슷한 연령대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이 사실 서울 시내를 통틀어도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 공간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이제 연령대가 자세히 보시면은 그렇게 이 연령대가 좀 즐겁게 편하게, 혹은 가격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주류가 이제 실버 세대가 되면 그런 공간이 훨씬 더 많아지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더라는 거죠. 이게 관절 압박 장비 해서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이 정도로 얼마나 몸을 마음껏 쓰고 싶은데 못 썼는지 계속 이게 작용 반작용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막 거의 멍이 들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유일하게 또리는 알아봐 주더라고요. 노인 분장을 해도. 그래서 놀랐는데 역시 너밖에 없다 막 이 생각을 했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이런 것들, 우리는 모두가 이제 주류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소수자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시간이 흐르면서 소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다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글로벌 쪽이니까 이게 주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찾아봤던,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인데, 패트리샤 무어라는 분이에요. 실제로 저보다 더 먼저 오래전에 노인 체험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분을 보면서 역시 그냥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치 같은 거는 그 시대를 막론하고 다 비슷하지 않을까. 동기가 좀 달랐던 것 뿐인데, 이분은 무려 거의 3년이나 노인 분장을 하고 다녔어요. 디자이너시거든요. 이분인데 왜 노인 분장을 했는지를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할머니 요리를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날도 요리 준비를 하다가 냉장고 손잡이를 잡았는데 이게 열리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력이 약해져가지고, 문은 그대로인데 기력이 쇠한 거죠. 그걸 모르고 이제 열려고 하다가 애를 쓰다가 이제 냉장고 앞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할머니 요리를 먹을 수가 없게 됐고, 주방에서 항상 덜그럭거리면서 좋아하던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 게 고작 냉장고 손잡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은 이 노인의 입장에서 정말 어떤 디자인이 필요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 분장을 했고,
디자인 그런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설계하는 거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디자인 포 올이라고 써 있죠. 모두를 위한 디자인. 당시에 근데 디자인은 백인, 부유한 사람, 좋은 집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되게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코카콜라 병 만든 그 디자인 회사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직접 노인 분장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게 필요한지 이 눈높이에 맞춰서 다 직접 이제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그 힘든 걸 다 하면서 디자인을 했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고안한 제품들입니다. 이게 최소한의 힘으로도 다 쓸 수 있는 주방 도구라든지 이 저상버스 계단이 없어서 편리한 저상버스라든지.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오셨을 때 이분을 만나 뵈었는데 이제 그 노인 체험을 하는 그 나이가 진짜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연히 이제 자기가 옛날부터 디자인했던 것들 뭐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데 타서 우연히 그걸 경험했는데 이제는 그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입장이 되어 보면서 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 외로운 싸움을 되게 오랫동안 이어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한국의 디자이너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때로는 좋은 시기가 있고 안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회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디자인이 이 모든 삶의 가능성을 포함해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삶에서는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우연히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안을 해야 된다. 그게 디자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요. 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다양성이 필요한 다양한 존재를 감각하고 바라보고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최재천 교수님 강의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인상적이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상하세요? 핑크뮬리?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상하지 않죠? 이게 이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고 했더니 원래 여기에 살고 있었던 다양한 식물들을 싹 다 밀어버리고 이 하나로 다 심은 게 너무 이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을 다 말살시키고 우리가 좋은 대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생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게 과연 건강한 세계일까? 건강한 이게 자연일까? 자연스러운 걸까?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숲은 이런 숲이죠. 한 줄로 쫙 늘어서서 일정 간격으로 놓여있는 숲이 되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자연스럽지 않죠.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숲은 이런 숲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손대지 않은 생물 다양성이 이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살아 숨쉬는 그런 숲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숲이 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게 뭐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항상 이 가운데에서 막 포즈 잡고 로우 앵글로 키 커 보이게 찍고 막 이랬는데 아름다운 것 같아요. 누구도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그런 모습. 하늘색은 우리가 아는 하늘색은 다 이게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모든 게 다 하늘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뭔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형태로 다 존재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세계에 살면서 뭔가 바라보는 시야가 되게 넓어지고 그에 따라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관심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행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비유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되게 취재하고 뭔가 이 기사를 쓰다 보면은 점점 더 이게 환경이 열악하게 하다고 느껴지고 되게 비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문장을 좀 생각을 하는데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아세요 혹시? 뭐 인사이드 아웃이라든지 소울이라든지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집단이에요. 이 디즈니 픽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마음의 감정, 우울한 거를 막 캐릭터로 만들고 이러는 게 어떻게 가능한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막 되게 궁금했거든요, 항상. 왜냐면 저는 아이디어가 항상 되게 필요한 사람인데 근데 물어봤더니 이 감독이 가장 좋은 걸 찾을 때까지 하는 게 그냥 우리의 비밀이다. 이 태도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런 자세를 갖고 태도를 갖고 그리고 우리에게 맞닥뜨린 많은 벽들을 뚫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지금 전쟁 같은 것도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작은 개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를 찾아서 하는 게 잘 살아가기 위한 그리고 오래 지속해서 이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존재들에게 다정해서 우리가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쉬는 시간도 없이 강연을 쭉 좀 힘드셨나요? 혹시 90분 가까이 계속 떠들었는데 잘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